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와 전남 통합이 이뤄질 경우 오는 6월에 뽑게 될 통합시장 선호도는 민영배 의원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접전인 양상입니다. 광주와 전남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나왔지만 지역별로 나눠서 보면 선호도가 조금 엇갈립니다. 최다운 기자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후보 지지도에서 오차 범인의 선두로 나타난 민영배 의원과 김영록 전남지사, 지지층을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봤습니다. 광주에서는 민영배 의원이 27%로 가장 높았고 김영록 지사는 9%에 그쳤습니다. 반면 전남에서는 김영록 지사가 21%로 선두, 민영배 의원은 11%로 순위가 뒤바뀌었습니다. 통합특별시장을 두고 광주와 전남이 각각 자기 지역 인물을 선호하는 흐름이 드러난 겁니다. 광주 5개 구에서 민영배 의원이 상대적으로 고르게 높은 지지를 받은 반면 전남 안에서는 권역별 차이가 더 드러났습니다. 김영록 지사의 지지율이 전남 서남권에서 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동부권과 중부권에서는 후보 간 격차가 줄어들며 보다 분산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령별로는 민영배 의원은 40, 50대에서 김영록 지사는 70세 이상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고 20대 이하에서는 강기정 시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행정통합에 대한 찬반 입장과 단체장 후보 지지도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행정통합에 찬성한다고 답한 도민들은 민영배 의원과 김영록 지사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보였습니다. 반면 반대하거나 유보적인 응답자들 사이에서는 특정 후보로 쏠림이 크지 않고 없다 또는 모름 응답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통합 자체에 대한 입장이 후보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입니다. 통합특별시장이 갖춰야 할 자질에 대해선 행정 경험과 정책 실행 능력, 지역 균형 발전 철학, 전남 광주 간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통합 리더십을 꼽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목포 MBC가 주식회사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 동안 전화 면접 조사 방식을 통해 실시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최다훈입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 과정에서 가장 큰 갈등은 주청사 위치였습니다. 주청사 위치에 따라서 주요 정책과 예산, 인구가 쏠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주청사 없이도 지역 간의 상생과 동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통합특별시의 주청사 위치를 광주에 둘 것인가 전남에 둘 것인가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 과정에서 불거진 주청사 소재지 갈등에 지역 정치권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초대 통합특별시장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 겁니다. 주사무소를 정하는 것 자체가 통합에 걸림돌이 된다는데 의견이 일치되어서 특별법안에는 청사를 광주와 전남 동부 서부 등 3개 거점에 균형 있게 분산 유지한다는 안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특별시장이 어디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 정책과 예산, 인구 등 쏠림 현상은 나타날 수밖에 없어 오히려 지역 소멸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광주를 비디오화되는 공룡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런 어떤 균형 발전하려면 이 통합시에 대한 소재지는 전남에 있어야 된다. 결국 청사 위치 논란을 해소하려면 각 지역이 독자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절실합니다. 이에 따라 특별법안에는 통합특별시를 에너지 미래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와 함께 태양광 풍력 발전 사업 인허가권을 넘겨받는 특례를 포함했습니다. 또 해상풍력 공동 접속 설비를 국가가 책임지고 재정 지원하는 조항 등도 핵심 대책으로 꼽힙니다. 여기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광주 구도심과 전남에 골고루 분산시켜야 한다는 요구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광주도 구도심을 활성화시켜야 하니까 와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혁신도시에 가야 된다는 생각을 나주 혁신도시 주변에 생각하시면 저는 안 맞다 싶습니다. 주청사 확정을 미룬 채 지역 간 상생과 동반 성장을 이끌어낼 구체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한동안 지지부진했던 여수항 크루즈 관광이 올해 제2의 도약을 맞았습니다. 기항이 확정된 물량만 지난해 3배가 넘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일본 대신 여수를 택하는 중국의 대형 선사들이 늘어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의 첫 국제 행사였던 여수 세계 박람회가 막을 올렸던 지난 2012년 5월. 여수항에 7만 톤급 대형 크루즈선이 관광객 등 2,800여 명을 싣고 처음 입항했습니다. 해양 관광도시 여수시 크루즈 관광 시대의 시작을 알린 신호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수의 크루즈 관광 산업은 쉽게 연착륙하지 못했습니다. 여수항에 기항한 크루즈선은 지난 2013년 12차례를 기록한 이후 지지부진한 기항 실적을 면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사정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중국 CM 바이킹사의 4만 7천 톤급 크루즈선을 시작으로 올해만 28척의 크루즈선이 기항을 결정한 겁니다. 이제 선사하고 협의를 하시거든요. 이게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되시느냐. 그 협의 중인 건들도 아직 있고요. 그래서 지금 확정된 것만 해서 28항차 3.5배 250%가 확대가 됐습니다. 국제 대형 크루즈선들의 여수항 기항 결정이 늘어나고 있는 데는 전 세계적으로 크루즈 여행 수요의 회복과 함께 K컬처에 대한 국제적 호감도 상승이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과 일본 간 국제적인 긴장 상황 속에서 CM 바이킹사 등 중국의 대형 크루즈 선사들이 일본 기항을 취소하고 여수로 잇따라 기항지를 변경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수공영 항만공사는 여수항에 새롭게 기항한 크루즈선들이 정기 기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에도 착수할 계획입니다. 여수항이 이용 관광객의 많은 호응을 느껴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한국이 부산, 제주, 여수로 이어지는 국제 크루즈 여객 항로에 큰 변화를 좀 이끌게끔 하는 게 우리의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수항 크루즈선 기항 증가라는 호재가 여수 세계 선박람회 국제 메가 이벤트와 더해져 지역 실물 경제의 실질적 상승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광주 지역 민주화운동단체와 시민사회 가족들이 광주 YMCA에 모여 합동 세배를 하고 새해 덕담을 나눴습니다. 합동 세배에 참석한 광주 전남 민주화운동 동지회 등 30여 개 단체 회원들은 내란 세력을 완전히 단죄하고 한반도 평화와 사법부 개혁을 이루기 위해 힘을 모으자고 다짐했습니다. 광주시는 올해 지방공무원 채용 규모를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624명으로 확정했습니다. 광주시는 통합돌봄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1명 선발했던 사회복지를 올해는 107명 선발하고 간호직 52명, 보건직 10명, 보건진료직 1명을 채용합니다. 또 행정통합과 공항 이전 등을 추진할 행정 수요가 늘어나면서 행정직 공무원도 지난해 62명에서 올해는 272명으로 3배 늘려 선발할 예정입니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을 이끌 조성위원회가 3년 8개월의 공백 끝에 새로 구성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5일 가수 김원중 씨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장으로 임명한 데 이어 민간 조성위원 13명을 추가로 위촉해 제9기 조성위원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조성위원회에는 관련 부처 장관과 광주시장 등 15명이 당연직으로 포함되며 앞으로 2년 동안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기본 방향과 종합계획 수립, 관련 부처 협력 등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합니다. 올해 설 연휴 동안 광주에서 발생한 민생 침해 사건과 교통사고가 작년 설 연휴 때보다 줄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9일부터 열흘간 설 연휴 특별 치안 대책을 시행한 결과 민생 침해 범죄인 폭력과 사기 신고가 줄었다고 밝혔습니다.